10월 14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챕터 20 파트 2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주로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반응 그 제조 방법이라든지 반응들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간략하게 리마인드를 하는 정도, 그리고 나이트릴에 대한 반응들 위주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월요일 수업에 이제 연계가 되어서 그 카복실릭 애시드는 그 프로톤을 도네이팅하는 애시드로 작용하는데 애시디티의 그 치환기가 미치는 영향을 알리파틱 그리고 아로마틱으로 두 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고 나면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컨주게이트 베이스로서. 그래서 이때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얼마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지, 그 영향성을 치환기가 얼마나 갖는 것인지, 좀 더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을 스테빌라이저를 시켜준다면 프로톤을 쉽게 내줄 수가 있겠죠. 카복실릭 애시드가 따라서 더 스트롱한 그런 애시드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카복실릭 애시드와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은 이퀴리brium 상태가 이제 있을 텐데 좀 더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치환기가 존재를 하는 경우 훨씬 이퀴리brium 상태가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 쪽으로 많이 간다. 스트롱한 애시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잘 시켜주는 치환기는 애시디티를 인크리즈를 해줍니다. 세 개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덕티브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일한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여기 이제 치환기가 다르죠. CH3 그 다음에 CH2에 알코올이 있네요. 그렇죠? 그 인덕티브하게는 역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에요. 레조넌스 폼으로는 인덕티브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을 하지만 이 경우는 인덕티브하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CF3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치환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다 배웠지만 치환기가 없는 경우는 카본 하이드로젠 간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가 가장 적은 상태죠. 반면에 OH가 있으면 그 옥시전 카본 간에는 약 1.0 정도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C 카본과 프로로, 세 개의 카본과 프로로 사이는 1.5 정도, 상당히 큰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CF3가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겠죠. 인덕티브 이펙트로. 따라서 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큰 CF3인 경우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톤을 주고 나서 생성되는 컨주게이트 베이스죠. 카복실릭 N아이온이 가장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개의 카복실릭 애시드보다 pK 값은 상당히 애시디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또 하필이면 이 시간에 또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멘트가 끝나면 수업을 계속 할게요. 자, 마스크 착용 열심히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인덕티브 이펙트가 카복실릭 애시드에 애시디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했고요. 그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그 요인인데, 플러스 그 치환기가 여기 나와 있듯이 치환기가
예를 들어서 할로겐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사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할로겐 치환기의 위치가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이펙트는 좀 감소를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바로 옆에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보다는 2개, 3개 카본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치환기의 위치가 그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이펙트, 즉 N아이온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는 이펙트는 약해지겠죠.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아로마틱 치환기가 있는 경우인데 뭐 똑같은 원리예요. 페닐린과 같은 아로마틱 그룹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벤조익 애시드인 경우에 올스나 파라 위치에 중간은 치환기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왼쪽은 메톡시가 파라 위치에 치환된 경우,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나이트로 그룹이 파라 위치에 치환된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일렉트론 그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도네이팅 효과를 나타내는 메톡시 그룹 같은 경우는 치환기가 없는 벤조익 애시드의 pK 값보다 조금 4.46이니까 조금 위크한 애시디티를 나타내는 것이죠. 왜?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일렉트론을 도네이팅을 하는 거니까. 즉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을 디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거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반면에 매우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인 나이트로 그룹, 요거는 인덕티브 이펙트예요. 그렇죠? 물론 레조넌스 이펙트도 같이 작용을 하겠죠. 둘 다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이펙트. 이 경우는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의 경우는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을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pK 값이 4.19에서 3.41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애시디티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줍니다. 아시죠? 자, 뭐 마지막 여기 센텐스는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치환기의 특성에 따라서 pK 값이 계량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2학기 초에 배웠던 일렉트로필릭 그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의 그 액티베이터 혹은 디액티베이터로서 다양한 일렉트로파일과의 서브티션 반응이 얼마나 잘 일어날지를 이런 pK 값을 가지고서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테이블 20-4에서 한 번 더 이제 서머리를 했는데요. 페닐링의 올소 혹은 파라 위치에 Y라는 치환기가 있을 때 빨간색으로 표기된 경우는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즉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것이죠.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치환기들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이펙트예요. 메톡시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인덕티브 이펙트로는 위드 드로잉 이펙트지만 좀 더 스트롱한 일렉트론 도네이팅 이펙트 때문에, 레저넌스 이펙트 때문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즉 액티베이팅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 때 배웠어요. 자, 이런 치환기가 있는 경우는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을 디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것이죠. 애시디티는 낮아지는 것이, 따라서 위로 가면 갈수록 애시디티는 더 스트롱한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애시디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면 되겠고, 자, 요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할로겐 같은 위크한 그런 도네이팅 이펙트를 나타내는 경우는 그 치환기가 없는 경우 4.19죠. pK 값이. 크로로가 하나 파라 위치에 있으면 조금 애시디티, 더 애시디티죠. 4.0. 브로모는 거의 비슷해요. 3.96.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약간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보닐 그룹이 있는 그냥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는 경우 조금 더 애시디티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릴 그룹이 있는 경우 또 조금 더 0.2 정도. 그 다음에 나이트로가 있으면 또 0.14 정도. 그렇게 해서 할로겐보다는 그냥 단순한 카보닐,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나이트릴, 그리고 NO2 그룹, 이런 그 순서로 스트롱 애시드가 되도록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이펙트가 발휘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응 쪽인데요.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한 제조 방법, 그리고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트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
다 배웠던 내용들이 보면 그 알킬 벤젠 뭐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파라나이트로 톨루에 누른 거. 여기 이제 사이드 체인에 있는 알킬 그룹을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고 온도를 좀 올려주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테시엄 퍼망가네이트라든지 크로메이트 혹은 소듐 크로메이트 등등 이런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써주면 쉽게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터셔리 그룹인 경우는 옥시데이션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역시 챕터 16-8 510페이지 11페이지에 공부를 이미 했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보면 그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알킬 그룹 같은 경우는 쉽게 옥시데이션이 되는데 이 레디칼이 먼저 포메이션이 되어야 되지만 터셔리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이 없기 때문에 카본과 하이드로젠이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레디칼,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벤젤릭 위치. 그래서 이 터셔리 같은 경우는 옥시데이션이 안 됩니다. 그 제한 요소를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이때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하는데요. 출발 물질이 알데하이드여도 뭐 상관없이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역시 배웠던 내용이요. 나이트릴 그룹을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애시딕한 조건 혹은 베이직한 조건 모두 가능하고요. 단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SN 반응을 통해서 CN-가 서브티션 반응이 되면 나이트릴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애시드 혹은 베이스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서 카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이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게 되면 투 스텝에 걸쳐서 차이점은 카본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런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거 그 마지막에 나이트릴에서 여기에 가는 그 리액션 메커니즘은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제 그 이브프로펜이라는 여러분들 그 그 항염제 해열제로 또 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브프로펜 되게 유명한 의약품이고요. 아마 그 상품명은 이제 제약업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 효능 물질로서 이브프로펜이 있다 하는 거는 잘 모르고 있겠죠. 항염증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오랜 기간 여러분들이 가끔씩 먹는 그런 약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페닐링의 파라 위치에 아이소알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터미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엘스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 뭐 클로로곤 브로모 치환기를 두고 소디움 사이나이드 CN-가 뉴크레오파일이 되겠죠. SN2 서브티션 반응을 통해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나이트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베이직한 조건에서 온도를 올려서 하이드롤리시스하면 이브프로펜을 만들게 되죠. 요 반응이 이제 대표적인 R 할라이드로부터 투 스텝에 걸쳐서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사례가 되겠네요. 이제 특수한 반응인데요. 요거는 조금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발 물질은 이제 솔리드, 물론 솔벤트가 있으니까 이제 액상으로 존재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CO2는 가스예요. 그래서 가스를 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가 있는 그 솔루션 안에 이렇게 버블링을 해주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험실적으로 조금 만드는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특수한 반응이에요. 요거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카복실레이션을 통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이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냐드 리에이전트가 CO2 가스와 반응을 해서 메탈 카복실레이트를 경유를 해서 마지막에 여기 하이드롤리시스가 되는 거죠. 애시드가 하는 조건에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 카보닐 그룹에 뉴클레오 파일이 에디션이 되는, 우리가 챕터 19에서 배웠던
그거랑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은 CO2 가스에 있는 카본이고요. 뉴크레오파일은 그리냐드 리에전트에 있는 여기는 페닐 그룹이죠. 이렇게 해서 에디션이 되고 O-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는데 이때 마그네슘 할라이드가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겠죠. 킬레이션을 해주면 마지막에 애시드가 주권해서 하이드롤리시스, 즉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원하는 카복실릭 애시드를 얻을 수가 있다. 특수한 반응을 소개했고요.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 반응성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는 카보닐 그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알코올 OH가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OH 알코올과 카보닐, 키톤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화학적인 특성도 보면 알코올의 특성도 좀 가지고 있고 키톤의 특성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알코올도 아니고 키톤도 아니에요. 화학적인 반응성을 볼 때. 세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다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리뷰고요. 알코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애시드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물론 알코올보다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더 스트롱한 애시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프로톤을 베이스로 줄 수 있다는, 도네이팅 할 수 있다는 그런 애시드로서의 작용을 하는 그런 화학적인 특성은 알코올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톤과 같은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카보닐 그룹에 역시 뉴크레오파일이 에디션이 가능해요. 카본 쪽으로 에디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톤의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의 특성도 역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 또 다른 반응인 경우는 알코올도 아니고 키톤도 아닌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의 화학적인 특성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좀 전에 이제 알코올과 동일한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요거죠.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도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톤을 이제 도네이팅한 이후에 카복실릭 애시드, N아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키톤의 역할을 해주는 여기 카보닐 그룹이 여기 OH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덕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이드라이드가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덕션 반응은 역시 카복실릭 애시드가 키톤의 특성을 동일하게 발휘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서브티션 반응 우리 챕터 22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21에서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인 경우는 알코올 혹은 키톤과 또 다른 그런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 정리했듯이 카복실릭 애시드는 다양한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챕터 20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CN 그룹, 나이트릴 그룹의 케미스트리 조금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보닐 그룹과 비교를 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환기가 하나 있고 카본의 트리플 본드를 통해서 나이트로젠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나이트릴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카본은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나이트로젠에 본딩을 하고 있죠. 따라서 델타 플러스 특성을 나타내고 이때 카본은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뉴크레오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나이트릴의 카본으로 이렇게 어택이 일어나는 에디션 반응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그 카복실릭 애시드는 카본이 더블 본드로서 옥시전과 본딩을 하고 있고 싱글 본드를 가지고 알코올과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카본의 세 개의 본딩이라는 점은 공통적이긴 하지만
두 개의 옥시전, 여기는 하나의 나이트로젠과 트리플 본드, 이런 본드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SN2 반응을 통해서, 그럼 뉴클리오파일은 CN-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 R 브로마이드 혹은 R 클로라이드와 SN2 반응한다고 그랬죠. 자,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 이때 R은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인 경우죠. 그러면 CN-가 뉴클리오파일로 이런 자, 근데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에서는 SN2가 당연히 잘 일어나게 되겠지만 이 경우는 터셔리 R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더라도 SN1으로 아주 낮은 반응성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X라기보다는 이렇게 세모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이제 제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좀 특수하긴 하지만 출발 물질이 아마이드, 프라이머리 아마이드로부터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레이전트로 사용을 해서, 물론 이제 리빙 그룹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나이트릴 그룹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런 그 스테릭 힌드런스의 제한 요소를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자, 아마이드의 나이트로젠에 더블 본드 롬프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민을 만들 때 마지막 스텝처럼 롬프 일렉트론이 카본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카본과 나이트로젠이 더블 본드가 돼요. 자, 그러면서 카본일의 더블 본드가 설퍼를 어택을 하고, 자, 이거는 손으로 한번 그려 보여줄게요.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아마이드인 경우에 나이트로젠 롬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니스 배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옥시전이 O-가 되면서 설퍼를 어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설퍼닐의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안정한 설퍼닐이 다시 되면서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런 SN2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자, 이런 형태의 크로로설퍼닐 그룹이 카본일 그룹의 옥시전은 크로로설퍼닐 그룹으로 변환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굿 리빙 그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가 프로톤 하나를 먼저 떼내면 프리한 이민이 되고, 두 번째 베이스가 다시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하게 되면 카본과 나이트로젠 간에 트리플 본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R 나이트릴 플러스 SO2 그 다음에 크로로는 뭐 HCl 뭐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릴 그룹을 만드는, 요거는 마지막 요 단계가 E2 like 서브티션 반응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트릴을 만드는 방법에 일반적으로 뭐 크게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알킬 할라이드,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로부터 서브티션 반응, SN2 반응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이때 이제 터셔리 그룹인 경우 스테릭 힌드런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이드로부터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추가적인 그 나이트릴 리액션의 그 몇 가지를 더 소개하기 전에 한번 그 나이트릴 그룹의 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카보닐 그룹인 경우에 이제 공부를 했듯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카보닐의 카본은 델타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일렉트로파일이죠. 그래서 뉴크레파일이 존재하면 카본을 어떻게 하게 되고 인터미디에이트로 알콕사이드 N아이언죠. 이때 카본은 sp3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챕터 19에서 배웠어요. 에디션 반응을. 그럼 알코올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나이트릴은 역시 카본이 델타 플러스, 여기가 일렉트로파일이에요. 뉴크레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어택을 하게 되면 파이본드 하나가 끊어지면서 트리플 본드 중에서 나이트로젠 마이너스, 즉 CN 더블 본드의 마이너스니까 이민 N아이언이죠. 자, sp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는 이민 N아이언이라는 조금 독특한 그런 형태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그 나이트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퍼더 리액션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이트릴은 카본이 델타 플러스, 나이트로젠이 델타 마이너스인 아주 스트롱하게 폴라라이즈가 되어 있고, 당연히 카본이 일렉트로 필릭한 것이죠. 그리고 뉴크레파일이 어택을 하게 되면 인터미디에이트는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이민 N아이온 상태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하이드롤리시스, 나이트릴 그룹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그 온도가 높다면, 그리고 애시드 혹은 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일어나는 게 하이드롤리시스예요. 그래서 나이트릴 그룹이 하이드롤리시스가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 단 메커니즘만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하이드롤리시스는 애시딕한 조건 혹은 베이직한 조건 모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릴을 애시딕한 조건 혹은 베이직한 조건에서 아마이드를 경유를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이트로젠에서 유래한 암모니아가 리빙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 그 베이직한 컨디션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전체는 리버서블 해요. 먼저 나이트릴 그룹이 베이직한 컨디션, 즉 뉴크레파일 OH-가 되겠죠. 그 여기는 애시딕한 컨디션보다는 주로 베이직한 컨디션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이드를 경유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아마이드로부터 퍼더 리액션이 일어나서 결국은 카복실레이트 N아이온이 되는, 즉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커니즘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리버스블 해요. 자, 먼저 OH-가 뉴크레파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직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카본을 어택을 하면 이민 N아이온이 만들어진다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하이드록시 이민 N아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NH가 되겠죠. 하이드록시 이민이 일단 만들어져요. 전체적으로 리버스블하고, 자, 이 하이드록시 이민은 언스테이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토토멀라이제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를 하이드록시민, 자, 이렇게 인터미디 하이드록시 이민이 만들어져요.
에놀펌은 상대적으로 언스테이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톡토몰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옥시전에 있는 론피 일렉트론이 카보닐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민에 있는 더블 본드 중에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 이렇게 되면 다시 싱글 본드가 되면서 나이트로젠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여기는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카보닐 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톡토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개는 톡토몰라이제이션 되는 거예요. 에놀폼과 보다 안정한 키토폼으로 아마이드가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마이드, 이게 이제 여전히 베이직하기 때문에 OH-뉴크로파일이 한 번 더 에디션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카본에서 알콕사이드 에나이온하고 그 다음에 뉴크로파일이 들어간 알코올, 그리고 아마이드에 있었던 NH2, 이렇게 이제 sp3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자, 이제 요 반응이 사실은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려면 알콕사이드에서 카보닐이 되면서 NH2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야기를 이미 했지만 NH2-는 나름 상당히 스트롱한 베이스예요. 그래서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하기가 조금 반응성은 아주 낮은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NH2-가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이제 리빙 그룹은 암모니아가 되는 것이죠. 요 리빙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반응성이 가장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온도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온도도 많이 에너지도 있고 하니까 반응은 일단 안정한 키토폼이 되고, 베이스가 계속 존재하면 카복실레이트 에나이온 상태로 쭉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프로토네이션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나이트릴로부터 원하는 카복실릭 애시드 OH가 되겠죠. 이렇게 반응이 완결이 돼요. 자,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네요. 자, 리덕션 이미 배웠어요. 나이트릴을 리덕션을 하면 프라이머리 아민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프라이머리 아민이 된다라고 했고, 뭐 메커니즘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와 동일해요. 단지 조금 독특한 것은 다이에나이온이라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한다는 것이죠. 자, 나이트릴의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리듀싱 에이전트로 쓴다라고 봤을 때 하이드라이드가 여기를 먼저 어택을 하겠죠. 그죠? 하이드라이드 에나이온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어택을 하고, 그럼 트리플 본드가 끊어지면서 나이트로젠 에나이온이 되어 이민 에나이온이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알루미늄 H3죠. 그죠?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에나이온의 나이트로젠하고 컴플렉스가 잘 만들어져요. 애시드 베이스 컴플렉스 만들죠. 그렇게 하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이드라이드가 또 이 상태에서 에디션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카본에 하이드라이드 두 개가 에디션이 됐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은 두 개의 에나이온이 만들어졌죠. 다이 에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다이 역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의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아시죠? 스테빌라이제이션은 되지만 여기는 쉽게 하이드롤리시스가 되는 것이죠. N 알루미늄 간의 하이드롤리시스, 나이트로젠 알루미늄 간의 하이드롤리시스를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면 CH2, NH2에서 프라이머리 아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트릴 뭐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하이드롤리시스, 베이직한 컨디션 혹은 애시드한 컨디션, 하이드롤리시스를 통해서 카보실릭 애시드가 되는 그런 반응,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프라이머리 아민으로 가는 리덕션 반응들,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리나드 리액션도 가능해요. 나이트릴에 그리나드 리액션을 쓰게 되면 뉴크레파일은 R-가 당연히 되겠고, 이때 인터미디에이트는 나이트릴의 고유의 특성인 이민 에나이온이 되겠죠. R 그룹이 카본을 어택을 하고 트리플 본드, 더블 본드가 되면서 나이트로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민 에나이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민 에나이온은 이 하이드롤리시스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키톤이 되는. 그래서 나이트릴로부터 그리니아드 리액션을 하면 이때 취한기 하나는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로부터 있는 R 그룹이 취한이 되고 여기는 카보닐로 다시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톤을 만들 수 있는 또 유용한 반응이죠. 이 반응은 우리가 카보닐로부터 프라이머리 아민 있으면 이민을 만드는 그런 거와 매우 유사한 역반응의 반응에 해당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 카복실릭 애시드와 나이트릴 그룹에 대한 노멘클레처 그리고 커먼 네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애시디티가 취한기에 의해서 어떻게 그 애시디티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 나이트릴의 카본과 트리플 본드를 갖고 있는 나이트릴 간의 특성에 의해서 이민 애나이온이라는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하는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 그리고 하이드롤리시스, 리덕션, 그리니아드 리액션 등등 그런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 정도로 해서 챕터 20에 대한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그 카보닐 그룹의 이제 크게 네 가지 반응 형태 중에서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은 이제 챕터 19에 다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공부를 다음 챕터 2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0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